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요, 오후장 들어서 또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장 초반이 오히려 고점을 나타냈는데요. 시장 흐름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들을 보여왔는지, 또 우리가 어떤 이슈에 집중해봐야 할지 저와 함께 수치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지수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2,550선을 내어주는 모습들 확인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716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장 초반이 고점이었고요. 또 오후장 지나서 계속되는 시장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의 수급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인 쪽에서 많이 담아냅니다. 3,944억 원을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또 한 번 시장에서 매도하면서 4월달 집계치를 보니까 9.4조 원 정도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선물 쪽에 매수세는 들어온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기관은 오늘 2,900억 원 덜어냅니다. 코스닥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여전히 비슷한 양상이죠. 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를 보여왔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955억 원 덜어내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2,258억 원을 매수하면서 정치 테마 섹터와 중소형 주들의 많은 수급들이 몰린 것으로 현재 해석되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시장에서도 덜어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살펴보셔야겠죠.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은 일제히 파란불을 나타냅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모습 현재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에서 반도체 연구개발비에 많은 비용을 충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이에 따른 시장의 분석들과 해석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는 55,000원 선을 지켜주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2%의 낙폭 그려냅니다. 또한 현대차는 관세가 어느 정도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어제 시장에선 상승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1%의 낙폭세 그려냅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HLB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는데요. 어제 에코프로비엠은 흑자 전환에 성공해주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지수 대비해서는 그래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요. 에코프로는 1%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HLB는 0.54% 상승 나타냅니다. 자, 물론 시장에 수급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시장에 다양한 테마들이 있는 만큼요. 그에 맞는 전략들 준비했으니까 마감 시장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마감 시장 함께 보시죠. 오늘 시장은 SCTV의 이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시장 향해 가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녹록치가 않습니다. 뭐 오늘과 금요일, 특히나 오늘 같은 날에는 수요일이지만 약간은 금요일 같은 수요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 시작되는 이제 휴무 때문에 결국에는 휴일 리스크라고 하죠. 주말 리스크가 오늘도 잠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개장할 때도 잠재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과 내일 모레는 시장은 약간은 눈치 보기 장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들어왔는데 역시나 장 초반 대비 전강 후약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마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2,550포인트를 넘어가면서부터는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보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 주가는 상승해주고 지수는 전체적으로 올라가지만 뭔가 알맹이가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조금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주도주 없이 전체 종목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600종목가량 되고 있고 상승 종목이 300종목, 코스닥은 조금 더 심합니다. 하락 종목이 1,200종목, 올라가는 종목이 400종목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개의 종목을 갖고 있다면 오늘은 한 3개 정도 종목이 강보합권 정도로 멈춰 있을 거고 나머지 7종목은 다 떨어지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적으로 보더라도요, 뭐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떨어지는 종목이 많은데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면 반도체 투톱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계속되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오늘 2차 전지 테마들이 역시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뭐 바이오 쪽이 잠깐 반등을 해주다가 역시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이 3% 가까이 빠져주면서 전체적으로 양시장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현 시간부 뭐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간다라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코스닥과 코스피 양시장 양매도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융투자는 하루 사고 하루 파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어저께 산 것만큼 오늘 판매하고 있어서 기관 쪽에서도 매도의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금요일까지는요. 만약에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장을 지켜보시는 게 맞고요. 나는 조금 욕심이 나서 현금을 좀 보유하지 못했다라는 분들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장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현금 비중을 한 30% 정도 늘려놓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시장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소 녹록지는 않은 시장이지만 저희는 오늘도 그 안에서 좋은 전략들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잠시 뒤에 오후장 주도 섹터 함께 할 텐데요. 우선은 시장 한 번 더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후장 주도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의 주도 섹터는요. 여행과 레저 쪽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실적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도 시장에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뭐 일단은 여행 레저,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시장을 다 분석하고 예.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롯데관광개발에서 400명 정도 인원을 충원한다라는 공시 정보를 공시가 아니죠. 공고 정보를 보고 나서 진짜 이게 되긴 되는구나라고 좀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의 드림타워라는 곳이 있는데요. 제주도라는 곳은 현재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수속 입국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요. 지금도 현재 중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나 그 제주도 드림타워에서 카지노 부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40명도 아니라 400명을 대규모 채용한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놀라웠고요. 조금 더 살펴보다 보니까 중국어 능통자한테는 또 특별 가산 점수까지 준다고 하니까 확실히 중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구나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당장 우리도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금요일 날 하루 정도는 다시 평일이긴 합니다만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내일 5월 1일부터 5월 5일 중국은 어린이날 이런 건 없지만 5월 5일까지 황금 연휴가 이어지고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어저께부터 공휴일이 시작돼서 5월 5일까지 정말 골든 위크가 시작이 되니까요. 꼭 중국 쪽에만 집중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중국과 일본 특히나 해외 해외 여행객들이 한국을 들어와서 도대체 어디에 소비를 많이 하는지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께 조금 많이 힌트가 될 것 같고요. 단기간적으로 5월 달에 지금 잠깐 들어와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결과론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쪽에 대해서 많은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된다면 지금도 해외 방문객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이를 좀 지켜본다면 꽤 좋은 투자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집어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롯데 관광개발에서 대규모 채용 소식을 직접 보시고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또 시장에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여행 수요에 따라서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조금은 좁혀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섹터적인 접근을 한다면 전문가님은 어떤 섹터도 좀 좋게 보세요? 저는 뭐 항상 대장주를 찝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대장주면서도 요즘에 탄력이 좋은 카지노 쪽이 가장 좋아 보여요. 물론 부가적으로 뭐 다른 항공 테마라든지 뭐 화장품 테마 아니면은 뭐 글로벌 텍스 프리처럼 좀 약간은 텍스 리펀드라고 하죠. 환급을 받는 그쪽도 보셔도 되는데 현재 가장 효과가 좋은 부분은 저는 카지노라고 생각을 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주들이 뭐 롯데관광개발도 있고 GKL도 있고 파라다이스도 있는데요. 그쪽에서 여러분들 조금 편안하게 선택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카지노 쪽을 보자. 근데 사실 카지노주들이 그 예전에도 한번 이제는 상승을 하려나 이런 기대감들을 조금 가지고 있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는 크게 상승을 안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물론 이제 증권사에서 보는 뷰이지만 예전 대비해서 중국 쪽에 관한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얘기도 또 시장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카지노주들 좀 기대를 해봐도 될지 한 번 더 여쭤봐도 될까요? 뭐 일단은 지금 주가가 다 바닥이에요. 예, 그러면은 선택 안 할 이유가 없고요. 전체적인 뭐 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다 바닥이고 그다음에 물론 증권가에서 예전만치 못하다라는 분석이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이 카지노에 관련돼서 좀 분석을 해보려면은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뭐 이쪽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주가가 싸다라든지 이런 거는 다 분석이 됐다라고 치고 카지노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드롭백이랑 홀드율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드롭백, 말 그대로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드롭액이라는 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카지노에 칩으로 바꿔간 현금의 총액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드롭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했겠구나라고 딱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홀드율은 뭐냐? 카지노 회사가 개인 대비해서 돈을 많이 딴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 카지노 업계에서는 한 13%에서 15% 홀드율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특이하게도 롯데관광개발은 이번에 홀드율이 19%나 나와서 참 그래서 대장주로 올라가나 이런 싶을 정도로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카지노 쪽에 대해서 현재 뭐 매출 부분은 걱정할 게 없지만 지금 제가 찝어드린 드롭백이나 홀드율을 체크를 한다면 앞으로의 카지노 업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은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전문가님 덕분에 드롭백이라는 걸 처음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네. 실제로 이제 드롭백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이용객이 좀 많아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상쇄되면서 그게 좀 수치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드롭백이 올라가도 아직까지도 주가에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 건 시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렇긴 한데요. 지금 롯데관광개발은 솔직히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리고 파라다이스라는 종목도 원래는 정말 움직임이 없는 종목인데 요새만 한 20% 정도 올라왔고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 보시면 이제 GKL이 가장 늦습니다. 예, GKL이 가장 늦은 이유는 요거는 이제 저가 주로 이용하는 이제 꿀팁이긴 한데요. GKL은 말 그대로 좀 국가 거예요. 대주주가 한국관광공사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뭐 공항 주변에 가시거나 하면은 세븐럭이라고 써 있는 그 카지노 그 광고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가 다 GKL이 하는 거거든요. 용산에도 있고 뭐 그쪽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제가 세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종목에 느릴 수밖에 없는 거는 바로 GKL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은 지금도 탄력 있게 위쪽으로 우상향, 주식이라는 건 상승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쪽으로 분명히 추세를 틀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움직임이 좋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하루하루 보면은 그 상승폭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지 않다라고 느껴지지만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보면은 그래도 약간 이제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네네.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또 우리 전문가님의 최선호주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이미 나온 건가요? 저는 롯데관광개발이 제일 좋아 보여요. 대장주로. 네, 어쨌든. 대장주가 제일 많이 가고 약간 주식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돈이 물리더라도 대장주에 물려라. 예,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기회를 더 주거든요. 참 이 방송이 조금 더 빨라고 저번 주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급등이 나왔지만 저는 오히려 이 급등이 전고점을 넘어간 상태인 것 같아요. 이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종목을 아마도 개인 투자자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거 개인 투자자님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 GKL이 다른 점은 뭐냐면 롯데관광개발은 비자가 필요 없는 무비자인 제주도의 카지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카지노를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롭백이나 홀드율도 가장 높고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숙박업이나 여행도 하는데 왜 카지노만 얘기를 하냐 하실 수 있는데요. 롯데관광개발의 현재 매출 비중을 보시면요. 나머지는 10%, 20%대지만 카지노 매출이 50%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의 홀드율과 드롭백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일단은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 쪽에서 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좀 부응을 한다라고 하면 롯데관광개발 정도로 가시면 되고 중국인 말고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파라다이스 쪽을 보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또 조금 더 상세히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요. 파라다이스에는 일본인 VIP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약간 또 힌트를 드리면요. 우리나라가 원래 한 6개월 전만 해도 엔화가 800원대였습니다. 지금 엔화가 1,003원이에요. 제가 방송 전에 확인하고 온 1,003원인데 그러면 일본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1,003원의 환율을 받고 들어오니까 예전에 800원의 환율보다 지금 1,000원의 환율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럼 일본인들도 더 많이 들어오니까 아마도 돈 있는 사람들은 파라다이스 VIP들이 많겠죠. 그러면 저는 이등주를 파라다이스로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덜 오른 그런 또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대장주에 또 베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좀 좋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두 번째 주도 섹터 넘어가서요. 또 다른 시장 투자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섹터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도 섹터는 게임 쪽입니다. 저도 이 소식 들었는데 닌텐도 스위치 2가 품절 대란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제가 사실 닌텐도를 해보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일단은 전작, 그러니까 원이죠. 그것도 거의 세계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걸었고요. 지금 이 2의 사전 예약자가 220만 명이 몰렸대요. 근데 그 220만 명이 그냥 인터넷 클릭해가지고 사전 예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닌텐도를 1년 동안 구독한 사람, 거기다 플러스 이 닌텐도 사이트에 들어와서 게임 플레이 시간을 어느 정도 해준 사람만이 사전 예약의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지금 220만 명이 충성 고객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재밌는 얘기는 이 후루카와 대표가 직접 나와서 또 사과까지 했다라는 후문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20만 명이 예약을 했는데요. 지금 닌텐도사에서 준비한 게임기 수량이 제가 이제 역산으로 추산을 해보면 한 70만 대밖에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 고객들한테 굉장히 많이 좀 사과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작도 지금 전체적인 판매 대수를 보면은 한 1억 5천만 대를 팔았습니다. 원만 보시더라도요. 그럼 만약에 이게 2가 뭐 100% 성공을 한다, 안 한다 손 치더라도요. 지금 뭐 일본 안에서만 지금 220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뭐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전작의 판매량을 좀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약간은 좀 예측을 해보면서 이쪽 닌텐도 스위치 2 발매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인기가 엄청나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충성 고객에게만 지급을 하는데도 그 기다리고 있는 대기 인원수가 200만 명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수치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는 좀 공략을 해볼 때 게임 관련주들을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또 관련한 콘텐츠 쪽도 같이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게임 관련된 종목은 지금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서 오늘 엔터주와 미디어주들이 같이 갔는데 게임주들은 좀 움직임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게임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신작 게임을 잘 만드는 게임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작 게임, 신작 모멘텀이 없는 회사는 하향 리포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특히나 뭐 넷마블이라든지 지금 신작이 뭐 몇 년 동안 없었던 NC소프트, 리니지 라이크 게임만 만드는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은 현재 바닥 같은데도 종목이 더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현재 배틀그라운드라는 정말 대작의 게임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요. 거기다가 지금 시프트업이라고 하는 정말 신생 기업이죠.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이 아마도 중국 판호 발급을 받아서 다음 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음 달에 중국에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래프톤이라든지 시프트업, 그러니까 게임주들 중에서도 분명히 똘똘한 기업들이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바닥을 기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게임 테마라고 해서 이제 게임 테마들이 다 저평가돼 있으니까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접근하시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오늘 게임주들 중에 그 넵튠 쪽에 악재 이슈도 조금 있었었고 증권가에서도 게임주 전망을 좀 안 좋게 보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게임주의 그 닌텐도의 그 이슈만으로 게임주를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 이런 또 우려감은 조금 걱정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닌텐도 스위치 2 발매에 대해서는 게임 테마로 본다기보단 이 닌텐도 스위치 2를 한국으로 갖고 와서 파는 업체를 보시는 게 나아요. 오히려요? 네. 네. 왜냐하면 게임 업종이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성장은 가능한데 지금 게임 업종이 어디에 포커싱이 되어 있냐면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한한령 풀리면 어떻게 게임이 좀 대작이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거는 굉장히 착각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나오는 게임들의 퀄리티를 보면요. 우리나라 만드는 퀄리티만큼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중국에서 판호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예전 관점으로 게임 테마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닌텐도 스위치 2 테마와 게임 테마는 좀 분리해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닌텐도 스위치 2에 대해서는 제일 관련된 종목은 역시 대원 미디어가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닌텐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공식 유통 협력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요. 일본에서 만든 이 게임 기기를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물량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케팅 활동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판매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게 바로 이 대원 미디어라는 종목이니까요. 이번 닌텐도 스위치 2에 대해서 만약에 좀 관심이 있고 진짜 선풍적인 인기가 있냐? 라고 한다면 역시나 대장주는 저는 대원 미디어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호주는 대원 미디어 쪽으로 좀 꼽아주신 만큼요. 여러분들이 이제 닌텐도에 관한 흥행성 여부들을 계속 살펴보시면서요. 마감 전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대원 미디어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5장 주도 섹터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장마감 특징주도 함께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저희가 나눴던 내용들 정리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뵐게요. 마감 전 특징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는 좀 굵직굵직한 그런 기업들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낙폭이 7%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참 한숨이 나오죠. 예. 2차 전지는 좀 좋으려고 하면은 못 올라가고 하는데 역시나 이제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조금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은 사실은 LG에너지솔루션의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왜 흑자가 났는지를 좀 뜯어봐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를 잘 만들어서 지금 흑자가 난 거냐 아니면 ESS 사업을 전환을 잘해가지고 흑자가 난 거냐 요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한 3,747억 원 정도 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한번 뜯어보니까요. 미국에 뭐가 있었죠? IRA 세액 공제 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주고 물건을 산 다음에 외국에서 10,000원 주고 물건 산 다음에 공항에서 우리가 내지 않아도 되는 텍스를 다시 리펀드 받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4,577억 원을 다시 환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IRA 세액 공제 법안 때문에 흑자로 전환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세액 법안이 안 됐으면 공제가 안 됐으면 830억 정도 적자가 났을 겁니다. 물론 적자폭이 줄어든 건 맞아요. 왜냐하면 4분기에 2천억 정도 적자가 났기 때문에 적자폭이 줄어들었지만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이거죠. 현재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 교체 의무화도 폐지한 마당에 IRA 세액 법안까지도 폐지를 하게 된다면 LG에너지솔루션 앞으로 조금 힘들 거 아닌가라는 게 시장에서 반응이 됐고요. 결국엔 2차 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이 이런 식으로 꺾이다 보니까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물론 에코프로, BM은 조금 덜 빠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대장주가 이런 식으로 또 꺾여버리면 2차 전지 테마는 또 앞으로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올라오기도 약간은 또 숨죽이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합니다. 사실 이게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흑자 전환인데 그 세액공제 혜택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금 적자가 됐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그 우려감이 시장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일단은 정답을 좀 듣고 싶은데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겠죠. 그러면 일단 기다릴까요? 저는 일단 2차 전지 쪽이 나쁘다고 하고 싶진 않아요. 네. 2차 전지가 앞으로의 퍼포먼스가 있어요.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LFP 배터리 아시죠? 네. 저가형 배터리에 대해서도 중국의 기술을 많이 따라왔고 그다음에 ES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요즘에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 보조형 충전 배터리 있잖아요. 그거를 큼지막하게 만드는 게 ESS 시스템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수주를 많이 따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밀리면은 오히려 우리가 신규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격대로 다시 한번 내려왔으니까요. 너무나 보수적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다음 타이밍에 조금 신규 매수를 언제쯤 해볼까라는 타이밍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둘째로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방금 말씀드린 ESS 쪽하고 LFP라고 보신다면요.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쪽하고 ESS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2차 전지 테마들은 다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정말로 저렴하게 싸게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지금 당장 매수하셔라라는 건 아닙니다만 현재 자리에서 자리만 좀 잡아준다면 분명히 매수 타이밍은 근미래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 대응점대까지도 잡아주셨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전문가님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과는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금요일 같은 수요일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0.5%가량, 코스닥 지수는 1.3% 낙폭을 좀 그려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마감 시장 분석과 또 다음 시장에 관한 예측까지도 함께 해볼 텐데요. SCTV의 김선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감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봤을 때 초반에 잠깐 올라가다가 다시금 좀 빠지면서 정확히 얘기하면 낙폭이 갑자기 커지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약세를 보이다가 결국은 다시 조금 상승하고 마감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우리가 충분히 들어올 만한 모멘텀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나온 것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모습에서는 아직까지 그래서 이렇다 할 어떤 피벗, 즉 전환하는 포인트가 나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관세 문제,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미중 간의 무역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관세가 이제 잡히는 거 말고도 그다음 우리나라가 과연 여기에서 어떤 그 영향을 받느냐 이것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셀리메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더 낙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단지 조금의 조정은 좀 더 가는 가운데 조금씩 안정이 되고 아마 6월 이후부터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자리는 오히려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그렇게 놀라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놀라지는 말아라. 이렇게 또 저희에게 위로의 말씀 주시면서요. 계속되는 또 시장 흐름들 체크해 보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 주 증시가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뉴욕장은 계속 열립니다. 뉴욕장이 이제 잠시 뒤에 열리게 되겠죠. 저녁이 되면은. 근데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전략을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그 졸트 보고서 나온 부분도 있었고 시장에서는 좀 달랐던 것 같은데 뉴욕 네.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뉴욕 증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저항대에 걸려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우선은 차트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비교 차트를 제가 늘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우존스, 나스닥, 그다음 S&P 500하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렇게 네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다우존스하고 나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제가 그려놓은 요 빨간 게 지금 현재 저항선입니다. 강력한 저항선이 지금 걸려가지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이 실적 시즌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실적은 역대급으로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왜 올라가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그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있으려면은 콘센서스, 쉽게 얘기해서 다른 그 제3자, 즉 투자 기관에서 이 회사가 혹은 이 종목이 앞으로 얼마 정도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좋게 내줘야 되는데 현재 컨센서스들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적은 역대급인데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그 현상이 지금 현재 강력한 저항대를 형성하고 있고 즉 여기에서 개인과 그다음에 미국의 기관들이 현재 손바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음에 S&P 500하고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두 개가 나오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역시 이것도 같은 자리 즉 저항대 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금 그래도 올라갈 여지가 보인다.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지수가 조금씩 올라갈 여지가 보인다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여기에 관련돼서 중국과의 관세 부분이 어떻게 타결이 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그 두 개 축, 즉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 몰려 있는 이 자금들이 그중에서 반도체 관련 부문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겠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저항대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요, 전문가님. 이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잘 나왔지만 앞으로 전망치가 좋지 않은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실까요? 네,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관세.
관세 즉 쪽 때문에. 바로 관세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중국 관련 히토류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재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또 이 부분을 대해서 그동안에도 미국이 그냥 앉아서 놀지만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즉 호주라든가 혹은 다른 남아공이라든가 혹은 그 밖에 우크라이나 혹은 다른 나라들에서 히토류를 긁어 모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는 어떠한 그 하나의 움직임들이 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즉 중국하고 이 미국이 상당히 지금 서로 싸우는 것 같은데 이게 재미있는 것이 중국과 미국이 3월, 4월부터는 증시가 커플링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히려요. 오히려 네. 커플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증시도 지금 가지고 왔는데 한번 잠깐 보시면은 네. 자 중국 증시 상하이하고 심천 지수 같이 보시게 되면은 아까 나왔던 거랑 되게 똑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네요. 네, 똑같아요, 사실은. 예. 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상하이하고 심천지수 보시게 되면 3, 4월부터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은 급락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옆으로 해가 횡보하는. 즉 이게 말이 겉으로는 으르렁거리고 싸우는데 사실은 너가 죽으면 나도 죽어라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돼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애정의 관계라는 거죠.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국이 살아나려면은 결국은 중국도 같이 살아나야 되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 2개월 이내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둘이 어느 정도 협병을 찾지 않을까. 특히 중요한 거 미중 무역 합의. 자 여기 1차가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 3, 4년 정도를 그냥 끌었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걸 결산을 하고 트럼프가 다시 끌어갈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중화권 증시까지도 살펴보면서 뉴욕 증시와의 커플링 관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살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 증시에 좀 집중을 하면서 전략들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이기는 뉴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뉴스들로 저희가 이 시장을 대응해 보면 좋을지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긴 뉴스는요. 미국의 빅테크의 수주 청수료에 관해서입니다. 삼성전자가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오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나기도 했었는데 일단 오늘 이 뉴스 뽑아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라든가 일단 그 코스피에서 대형주 20개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코스피 20대 종목들 중에서 가장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는 여기에 대한 그 관세 기준이 어떻게 됐냐가 결국은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대한 영향을 주고 이것이 결국은 증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뉴스라고 봐서 이거를 가져오게 됐고요. 특히 여기서 보면은 이제 퀄컴의 2나노 칩 관련되어 있는 생산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다. 요 이야기가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는 그 거의 쿠다를 베이스로 해서 AI GPU를 거의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거의 95%까지 갔다가 지금은 15% 정도를 지금 시장에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 자리를 누가 차지했냐면 브로드컴을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업체들 ARM 같은 ARM 계열의 이런 그 어느 정도는 쿠다를 벗어난 그런 그 GPU들이 조금씩 하드웨어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브로드컴 이외에 이제 퀄컴도 역시 같은 계열로 가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브로드컴이 가지고 있는 이 코드 분할 기반의 어떤 그 AI 칩들이 이제는 퀄컴도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서 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여기에 모바일에 들어가는 2나노 칩이 들어가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은 아마도 요게 곧 AI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즉 하나의 패스트 퍼포먼스가 있을 때, 즉 과거 실적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다른 회사에서 이런 칩을 어떤 것을 생산했다라는 실적이 있을 때는 이것이 브로드컴이나 아니면은 아마존닷컴 아니면은 이제 엔비디아하고도 다시금 접촉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접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파운드리 사업이 지금까지는 해놓고도 적자였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앞으로는 신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미중 간의 불화가 있고 대만도 지금 현재 TSMC가 생각보다 많은 관세 제재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충분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 즉 DS 분야 중에서 파운드리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삼성전자 주가를 볼 때는 HBM, 퀄테스트 통과, SK 하이닉스와의 기술력 격차 이런 쪽에 집중을 했었지만 사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야 쪽에 관한 사업 부문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부분에 관해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 또한 삼성전자 주가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퀄컴에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는 거는 약 3년 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이 발표가 났잖아요. 어떤 흐름들이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 보면은 우선은 DX 그러니까는 디바이스죠.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는 가전하고 그다음 모바일 즉 핸드폰 쪽에서 아무래도 휴대폰 쪽에서 훨씬 더 이제 그 전체적인 수익을 견인을 해줬고 그다음에 DS 즉 그 세미컨덕터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강하게는 올라가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랬지만 그래도 D램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는 선방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그 돈을 집어넣고 투입하고 했던 이 여러 파운드리 분야가 조금씩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나온 것이 D램도 있고 그다음에 SRAM이라든가 혹은 지금 현재 HBM에 나오는 이런 이 HBM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칩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하나의 큰 프로세서 안에 들어가는 그 부품으로서의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좀 다른 분야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주요 고객사들에도 샘플들이 들어가고 HBM4도 이제 조만간 생산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재무제표상에서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에 그 투자 현금 흐름이 거의 5배 정도가 늘어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하고 24년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크고 그게 자그마치 80조가 넘어가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자금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2025년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들 자체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함께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밸류체인 기업들이 있을지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쪽은 또 주가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밸류체인 기업들로 좀 눈여겨보시는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그 기업들보다 우선 섹터 중심으로 먼저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우선은 소부장 중에서 일단 후공정. 특별히 이제 후공정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각 관련돼 있는 종목들 이쪽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원자재들이 대부분 수입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세 영향을 아무래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즉 여기서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게 국산화에 대한 거 첫 번째가 돼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원자재를 그래도 미국에서 바로 조달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이 비록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소부장들은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고 약간은 디커플링이 일어나서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아무래도 그 후공정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또 소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섹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 이제 후공정과 시각 관련한 기업들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최선호 기업도 살펴보면 좋겠어요. 일단 조금 더 종목적으로 좀 좁혀보자면 어떤 기업 보실까요? 삼성전자인가요, 혹시? 네, 저는 그냥 무조건 이럴 땐 대장주로 가는 게 최고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를 왜 밀지 않고 삼성전자를 계속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포지션이 굉장히 재미있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그 어떠한
그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서 미는 기업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분야가 크게 지금은 5가지가 돼 있는데 DX 즉 모바일부터 가전 그다음에 이 냉난방기 그리고 컴퓨터 이런 것들이 들어간 DX 사업부가 크게 있고 그다음에 세미컨덕터 해서 DS라 그래서 요거 이제 따로 나오고 그다음에는 모니터링 즉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 또 다르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여기 이외에도 또 나오는 하만카돈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기타 부문 해가지고서는 한 5가지 정도가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그 가전을 얘기하는 DX 아니면은 반도체의 DS 2개만 가지고서 움직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이게 회사가 좋구나 나쁘구나를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DX 부문 즉 지금에서 이제는 하드웨어 쪽에서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문이 지금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0조는 이미 넘어갔고요. 매출은 거기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제가 봤을 때 반도체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반도체보다는 그 대체제로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비롯해 가지고 가전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냉난방 공조 사업이 돼 있는데 그쪽이 훨씬 더 앞으로 되게 견인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투자라든가 혹은 여기에 대해 고도화되어 있는 이 냉난방 시스템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삼성전자가 웃기게도 그 에어컨 팔아가지고서 돈 벌었다라는 얘기가 아마 조만간 최소한 내년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기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2023년 대비해가지고 작년에 거의 5배 가까운 투자 현금 흐름의 증가세가 보였다. 즉 8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연구개발에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그 여러 성과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만큼 투자를 했는 것이 이제 앞으로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자, 이것이 물론 미국 공장에다가 투자하는 것들도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부문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HBM4에 대한 그 연구 투자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현재 모바일 부문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다른 DX 부문의 그 다른 여러 가전과 그다음 공조들에 대한 고도화 작업, 스마트싱이라 그러죠. 스마트싱을 앞으로 좀 더 여기서 그 강화해 가지고서는 거의 모든 그 삼성 제품들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든다. 즉 IoT 기반을 앞으로도 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삼성전자는 앞으로 여기에서는 좀 더 크게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그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 왔죠. 방한했죠.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만나러 갔죠. 이재용 회장님 만나셨죠. 회장님 만나러 가고 네. 지금 일단은 재계 인사들이 지금 가서 만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큰 관세에 대한 그 큰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라면은 삼성전자 지금 사도 나쁘지 않습니다. 8시까지 돌아가죠. NXT에서 거래가 가능하니까 잘 보시고 타점을 잘 잡아가지고 들어가신다면 지금 자리는 꽤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주가가 여기서는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봐주시고 바닥은 52,000원 정도는 일단은 보고 그래도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에 관한 전략들 잘 잡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 쉬어간 이후에는 우리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텐데요. 그에 따른 시장에 다양한 시나리오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미리 준비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또 발빠른 전략 함께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하루 쉬고요. 다시 시장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